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압축 특강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각각 시험 대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 나간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T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각각 그 단원마다 어떤 문제가 기출될지를 같이 예상해보고 핵심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지금 따라오기 힘들 수 있단 말이야. 본문 내용 꼼꼼히 점검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 먼저 볼 거고요. 앞에 있는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 뒷부분으로 좀 넘겨놨거든요. 서술형 듣고 싶은 친구들은 강좌 목록을 통하여서 그 부분 해당하는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페이지 보니까요. 전역 항구가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지 간략하게 제시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가기 앞서서 1단원, 소단원의 경우에는 화자가 매우 중요한 단원이었어요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화자의 특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 꼭 정리해 보자 라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강의하면서도 강조했었던 것처럼 이 화자가 어떤 상황이고 정서인지도 중요한데요. 그 지점은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통해서 반드시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현대시고 자유시고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서정시입니다. 제재는 부모님의 구두고요. 주제는 부모님의 수고와 고단함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지점 중요해요. 왜?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하고 속이 깊은 화자, 이게 뭐가 될까? 화자의 특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출제할 거고요. 이러한 특성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까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화자가 가족의 모습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또한 바다라는 공간과 항구라는 공간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바다는 엄마와 아빠가 힘들게 살아온 이 삶의 현실 세계 공간이고요. 물론 항구도 현실 세계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 힘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가정이란 공간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상을 대조한 이유가 모질고 거센 바깥 세상에서 돌아와 쉴 수 있는 가정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연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유나 상징 같은 걸 활용하여서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고단한지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배 바닥에 암초 자국들이란 표현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바깥 세상에서 고단함을 가지고 오셨구나, 또 상처를 받으셨겠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사용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라고 하는 외부 세계를 상상하여 표현할 때요. 푸른 파도 혹은 또 소금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 썼잖아요. 그래서 각각 푸른 파도와 갈매기가 날고 있는 시각의 이미지, 또 소금 냄새라고 한 후각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아빠, 엄마가 고단한 삶을 살았을 그 세계를 상상하여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우선 1에서 2연은요. 귀가한 부모님의 무엇이?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구두를 각각 배에 빗대고 있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었네요. 이런 부분은 순수한 아이의 시선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동화 같은 분위기가 지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3년이 더더욱 그랬는데요. 이 부모님의 살아온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바다의 이미지로 상상하여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4연은요, 지친 엄마와 식사를 준비한 아빠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고 5, 6년에서 화자의 정서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의 구두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더라.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바로 부모님이 고단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시어와 식구의 의미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기 때문에 같이 시의 내용을 연상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의 화자와 화자의 상황 어땠나요? 이 시의 화자 나라고 나타나고 있잖아. 얘들아 기억하자. 이 시의 화자는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라는 말 다 맞을 겁니다. 왜? 나라고 한 화자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시간적 배경은 저녁 무렵이고요. 화자는 현관에 있습니다. 화자 어떤 행동하고 있나요?
부모님의 구두를 한참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나고 있는 함축적 표현의 의미이고요. 여러분들 이 지점은 포인트로 기억하시고 꼭꼭꼭 머리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시어 식구의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을 수 있겠지만 맥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 설명의 그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는 아빠와 엄마의 구두를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집 현관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었고, 그 현관이 어떤 공간? 이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 휴식의 공간, 안락함의 공간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소금 냄새나 암초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구두라고 한 이 대상이 바깥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을까라는 걸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지점인데요. 여러분들 배라고 하는 게 엄마 아빠의 구두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바깥에서의 사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지점과 연결될 거예요. 따라서 그 구두가 맞닥뜨린 소금 냄새나 암초는 부모님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라는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밥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저녁의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안정감과 안락함 혹은 활력을 주고 있는 소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밥 냄새라는 후각의 이미지가 위에 있는 외부 세계, 바깥 세상과 서로 대비될 수 있도록 후각적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타나고 있는 공간의 대조는 앞에 특징으로 확인해 봤었잖아요. 소금 냄새가 확 풍겨와 짠내 나는 암초가 있는 이 공간, 바로 바다였고요. 부모님의 수고로운 현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또 항구의 경우는요, 밥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공간이고 배가 돌아와서 닻을 내리고 쉬고 있는 공간, 바로 휴식처, 안락함, 안정감을 주고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한 대비되고 있는 이미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앞선 내용 어떤 거? 시어 식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 시에 나타나고 있는 화자의 특성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라는 부분 연결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걸 가지고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화자는요, 아빠와 엄마의 구두를 통통배, 뾰족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시선이 잘 느껴지고 있는 지점이고요. 상상력 진짜 풍부하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상력 풍부한 아이의 시선의 경우는 동화 같은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또한 지친 엄마와 밥을 안 친 아빠의 모습, 부모님 구두의 다른 흔적을 주목하여 살펴보는 지점의 경우는 생각이 진짜 깊구나, 철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요소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수고를 아이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전달하면서 이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하는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더 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라고 한 효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건 교재에서 정리한 효과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걸 화자의 특성과 연결지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 지점으로 답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선생님 같이 달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옆에 체크 한번 해볼게. 이 시의 화자는 나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부모님 뭐를 바라봐요? 구두를 바라본다. 구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의 화자는 부모님의 구두를 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 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바다는 수고로운 현실이라면 휴식처는 항구더라. 그리고 이 시에서 어떤 자국들이 부모님의 고단한 삶의 흔적이라고? 바로 암초라고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기출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본 이 시 전체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라고 한 대상은 아빠 구두와 엄마 구두를 빗대고 있는 대상이고요. 그 대상들이 현관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항구에서 쉬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항구라고 하는 안식처, 휴식처의 이미지가 나와 있는 바다와 대조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다라는 공간은 부모님이 살아온 수고로운 현실을 의미할 겁니다. 이 현실의 이미지가 바로 여기 있는 사면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푸른 파도 시각의 이미지, 갈매기 날고 시각의 이미지, 소금 냄새라고 하는 후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네요. 특히 소금 냄새의 경우에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조금 더 잘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파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거세게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도 고단한 삶을 형상화해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학교 선생님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밥냄새 솔솔 익어가는 항구에 앉아 배를 만져보고 또 배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겠지만 암초 자국들은 부모님의 수고로운 삶, 그 삶의 흔적, 그리고 고단함이라든가 상처 같은 걸 의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통하여서 화자는 부모님께 감사함과 애틋함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저녁 무렵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귀가한 다음의 상황이니까. 2번, 부모님의 구두를 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에 문장의 어순을 뒤바꾸어 의미 강조하고 있다라는 지점 바로 어디 나와 있죠? 1연의 이행의 제시가 되어 있고요. 원래는 우리 집 현관에서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문장의 순서에 맞는 것 같았지만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도치법이라고 하고요. 4번에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지점 어디 나와 있지? 아빠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 엄마 구두는 새우잡이 뾰족배라는 부분 반복되어 있으니까 A는 B야 라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겠네요. 감각적 심상 사용되는 거 맞지만 현관 밖의 바닷가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얘들아, 지금 이 현관 밖의 바닷가 모습은 화자가 상상하는 이미지인 것이지 실제 현관 밖에 바닷가가 펼쳐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 문제에서는 시의 표현상의 특성과 그것을 효과와 연결시키는 문제 진짜 많이 출제가 됩니다. 2번 볼게요. 이 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는데요. 힘차고 역동, 지금 막 여기서 사람들이 으쌰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유쾌하고 즐겁진 않아요. 고단한 삶을 살고 오신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슬프고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애틋한 감정 정도를 느끼는 것이지 삶이 너무 힘들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답은 4번인데요. 따뜻하고 정감 있어요.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3번입니다. 이 시의 화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1번에 구두를 만지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아니요. 자신의 삶 아니라 부모님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2번에 성숙한 태도로 부모님의 수고를 헤아리고 있어요. 적절한 설명. 2번. 현관 앞에서 부모님이 출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밥을 짓는 어머니 모습, 아니 아빠가 밥을 짓고 있었고요. 배를 타고 직접 아버지가 떠나시나요? 아니요. 지금 배라고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고단하고 수고로운 현실을 나타내기 위한 빗댄 표현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2번 찾으시고요. 나머지 선택지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어렵지 않은 문항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시의 화자의 특성과 효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결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요. 암초 자국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고 있네요. 시어, 식구의 상징성 물어볼 거야. 알겠니? 꼭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시어와 식구는 이런 의미로서 화자의 이런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 많습니다. 1번에 어린 시절 홀로 남아 느낀 외로움, 지금 혼자 남아있는 쓸쓸한 마음 이렇게 담겨있지 않고요. 부모님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추억이 사라진다고? 암초 자국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삶의 흔적이에요.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 찾으시면 되는 문항. 너무나 쉽지만
지금 문제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주세요. 바로 식구, 시어의 의미가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것도 시어 식구의 의미잖아. 그치? 중요하니까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에서 바다와 항구가 의미하는 바를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바다라는 공간 어떤 공간인가요? 소금 냄새가 풍겨오는 공간이고요. 또 암초가 있는 공간이잖아. 그러면 이 공간이 막 긍정적이고 밝은 공간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공간은요, 고단한 삶의 현장일 거예요. 또 부모님께서 살고 있는 수고로운 현실을 의미하겠구나. 이에 비하여 우리 항구라고 하는 공간은요, 뭘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 배들이 정박하여 쉬고 있기도 하고 밤 냄새가 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잖아. 그치? 밤 냄새가 난다든가 배들이 쉬고 있다라고 한 표현을 활용하여서 이 공간의 경우에는 어떤 공간? 안식처, 휴식처의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연결하여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때 선생님 키워드 이런 말들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걸 보여줄 거고요. 예시 답안은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거야. 중요한 건 우리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와 항구의 의미를 써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시의 내용이 담기도록 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썼는가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바다와 또 항구라고 한 대상이 서로 대조된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한 시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했는지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바다는 부모님의 수고로운 현실을 의미할 거야. 항구라는 것도 시의 내용 이런 걸 활용하여서 안식처를 의미할 거야 라는 지점을 써보시고요. 서술형을 항상 쓰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고 있는 조건 충족했는지 꼭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 쓴 하나의 문장이 되면 전체를 한번 쭈루룩 읽어서 그 문장이 맥락에 맞는지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이 소단원 하나 더 시의 목소리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비린내라뇨 라는 부분이 학습활동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를 제재로 하여서 별표! 이건 주제 진짜 중요해요. 상대의 특성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하여서 인간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구나.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한 부분에서 의인화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네요.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의 냄새나 외향을 통상적인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여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만들더라. 우리가 그들 기준으로는 향기인 것을 비린내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반성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이 시 전체 내용이 물고기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가 주제가 아니야. 지금 물고기라고 한 화자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주로 삶을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그것을 좀 비판해보자. 비판적으로 인식해보자 라는 걸 전달하고 있는 시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령문과 단호한 어조 사용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평가, 비린내, 혹은 또 코를 막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견을 거부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 2연의 경우는 물고기를 평가하는 인간의 관점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린내나 또 코를 막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그거 비린내 아니야. 물고기의 특성에 따른 화장과 다양한 향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의 관점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5연 보니까 너네 그렇게 말하는 거 언어폭력이야 라는 단호한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6연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가 물고기 일동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며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나는 화자 되게 중요하고요. 물고기를 의인화하여 설정한 허구의 화자이다. 가짜, 꾸며진 대상이구나. 왜?
물고기가 실제 인간에게 이런 말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1인칭 화자인 우리가 등장하고 있고요. 얘들아, 나는 안 나오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주장 굉장히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들이라고 한 대상이 각각 정성 들여 화장하고 다양한 향기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비린내나 라고 말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서로 대조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기라든가 비린내는 서로 다른 대비되는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의 화자를 왜 물고기로 설정했을까요? 라고 한 부분은 학습 활동에도 제시가 되어 있었고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물고기에서 비린내가 난다라고 하는 인식을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라면 이걸 비린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한 지점을 통하여서 인간이 당연하다라는 라고 여기는 관점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물고기의 관점으로 독자가 긍정적으로 물고기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제의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 기준으로 쟤는 이래 저래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어 라는 걸 전달하고 있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대상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전달한 시였고요. 자기중심적 사고와 언어를 바탕으로 다른 대상을 판단하는 것 언어 폭력이다 라고 하는 걸 단호하게 전달해주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물고기라고 한 화자를 설정하고 있는 이유와 주제를 잘 연결시켜서 한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화제의 특성이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물고기와 우리 대화할 수 없잖아. 그런데 대화할 수 없는 허구의 대상을 대화하는 것처럼 실제로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달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화자인 물고기 입장에 대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또한 화자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첫 번째 소단원 전역 항구의 경우에는 화자의 특성과 그 효과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면 여기도 그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물고기라는 화자를 왜 설정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문제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확인 문제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이 시의 화자는 우리로서 물고기를 의인화하여서 허구적으로 나타낸 화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인은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하여서 물고기에게 비린낸다 라고 말하는 이 인식을 인간의 생각을 물고기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1연에서는 물고기를 평가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는 상대방의 특성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 태도를 비판하려고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어떻게도 문제로 나올 거냐면 이 시의 주제가 자연 친화적인 시인 것처럼 물고기를 보호하자라는 시인 것처럼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단원 기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시를 보니까 우리들이라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고요. 비린내 난다, 코를 막는 행동 이런 것들은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거 촉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학교에 따라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각으로도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특성에 따라서 정성 들여 화장한 것이고 향기 다양한 거야 라고 하는 물고기 입장의 관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향기는요. 비린내와 대조되는 후각적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이건 정말 언어 폭력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단호한 어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걸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이 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의인법 활용하여서 물고기 입장을 대신 전달해주고 있네요. 이번에 직설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직설적으로 뭐뭐 하지 마세요, 코 막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서 리듬감을 부여해요. 뭐뭐 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치? 뭐뭐 한 거예요. 해요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그치?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지 마 라고 전달하고 있잖아요. 답은 5번입니다. 대상의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기억해 둘 만한 이 시의 표현상의 특성이겠네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는데요. 1번.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나요? 인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물고기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화자가 되고 있죠. 이번에 물고기의 생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시 아닙니다. 3번에 물고기 생김새가 나와 있었나요? 아니요. 4번에 물고기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연민하고 있다, 불쌍해 라고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물고기가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와 관련된 편견 버려줘 라는 걸 전달하는 내용의 시이기 때문에 5번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선택지가 쉬워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강조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4번입니다. 이 시에서 비판하고 있는 인간의 태도로 적절한 걸 묻고 있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시의 주제와 관련 있는 문제네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다양한 형태로 주제와 관련된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대상의 장점을 비하하는 태도? 장점인데 비하하고 있나요? 그냥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비린내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대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 맞아요. 3번에 대상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맞겠지만 바꾸려고 하진 않잖아요. 4번에 물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이거 돈 되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5번에 대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뛰어나, 어떤 건 더 열등해 이런 걸 이야기하는 태도는 시 속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거? 인간의 기준과 관점으로 물고기를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 물고기라는 대상도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라는 걸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5번이고요. 서술형 문제로 나와 있네요. 이 시에서 화자를 물고기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과를 조건에 맞게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서 화자의 특성이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효과를 밝혀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의 화자를 물고기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자가 뭐 하도록 물고기의 관점과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해서 이러한 입장에서 물고기의 시선에서 긍정적으로 물고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구나 라는 지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효과로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물고기로 설정한 이 화자를 통하여서 독자는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겠지 라고 한 지점, 혹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한 내용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시의 화자를 물고기로 설정한 이유는 독자가 물고기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물고기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구나. 혹은 앞에 이야기한 물고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거?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라는 맥락으로 완성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에 이미 그 이유와 효과 확인하고 왔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써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학습 활동에서 우리가 이 부분 배웠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나름 이렇게 쓰면 좋겠어 라고 기준을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그 지점을 반영하여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걸음 더와 관련된 이 기출 예상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이건 시조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산버들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같은 걸 전달하고 있었던 시구나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버들은요,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그리움 같은 걸 의미한 소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 묻고 있고요. 사음보의 운율, 이게 바로 시조의 특성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 자연물을 활용하여서 임에 대한 마음, 어떤 거, 그리움과 사랑 같은 걸 산버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잖아요. 초장, 중장, 종장과 같이 세 개의 장, 3장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시조의 특성입니다. 초장에서 말의 차례를 뒤바꾸어 쓰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보내노라 임에게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도치가 사용된 지점이고요. 도치법도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셨다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임과 다시 만나는 장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떠난 임, 나와 헤어진 임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시였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이 시 화자에 대한 설명 묻고 있고요. 멀리 떨어진 임 그리워하고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산버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3번에 임이 보낸 선물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임 무슨 선물 보내줬는데?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임에 대한 애틋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이런 게 모두 자연물인 산버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화자의 정서가 이 시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얘들아, 우리 이 시의 화자의 정서 어떤 거? 맞아.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 해서 이런 문제도 꽤 잘 나와요. 다른 시조에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 유사한 거 찾아보자 라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보니까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 이게 푸른 물을 가리키는 거고요. 절로절로, 산절로, 물절로, 산수간에 나도 저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하는구나 라고 하여서 그냥 자연물과 함께 나도 절로 늙어가는 어떤 거, 자연의 순리와 섭리대로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순응하는 삶,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 자, 두 번째. 10년을 경영하여 계획을 하여서 초려 3간, 초가집 3칸짜리를 지어내었는데 나 한 칸 살 거고요. 달도 한 칸 줄게. 청풍도 한 칸 살아라 라고 맡겨두고요.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볼 거야 라고 하는 건 자연물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바로 자연 친화적인 정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 친화라는 것은요. 자연물을 친근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선택지 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지가 이 전체 날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을 가리키잖아. 이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낸대. 이 시의 특성 중 하나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 눈에 안 보이거든? 만져지지 않거든요? 근데 걔를 허리를 베어낸다 라고 표현하여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어낸 이 밤을요, 어떻게?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님이 온다면 굽이굽이 펴고 싶어 라고 하여서 지금 이 임은 아마 떠나 있는 것 같고요. 기나긴 밤 혼자 있을 때 그 긴 시간이 아까워서 이거를 잠깐 놔뒀다가 나중에 임이 오시거든 그 시간 함께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잖아.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답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추강은 가을의 강이에요. 가을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구나. 낚시를 들이워두고 있는데요. 고기는 물지 않아요. 무심한 달빛맛 할 때 여러분들 무심이라는 단어는 고전시가에서 항상 기억해 두세요. 욕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 배를 저오노라 라고 하여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태도가 담겨 있을 뿐이에요.
나 아무런 욕심 없고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풍류를 즐길래 라는 내용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해서 내가 계속 죽고 다시 죽고 또 다시 죽고 해서 나의 이 뼈가 이 흙먼지가 되어서 내 몸이 아주 없어지고 넋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임에 대한 일편단심을 노래한 시고요. 이건 여러분의 정몽주가 바로 고려에 대한 자신의 충절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를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뻐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화자와 임 사이에 갈등 발생하지 않아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외면하고 있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임에게 화자의 마음 전달해주고 있고요. 실제 삼뻐들이란 소재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 많이 할 겁니다. 자, 4번에 떠난 임 원망, 얘들아 원망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 시와 어울리지 않는다. 5번에 새로운 출발할 거야. 나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날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답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도요. 4번과 맥락이 같은 거야. 삼뻐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물어보기 위한 내용의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에서 화자가 삼뻐들을 꺾어서 임에게 보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지금 임과 나 사이 어떨까? 화자는 임과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삼뻐들을 꺾어 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삼뻐들을 꺾어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완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한 걸음 더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에서 시조라는 갈래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갈래적 특징은 모르더라도 삼뻐들이라고 한 소재의 상징성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담겨있는 화자의 정서 어떤 것인지 정리해서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같이 답하면서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